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의 등장은 해성 같았습니다. 인공지능이 프로 기사를 이긴다는 말에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것도 천재 기사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미리 몇 점을 깔고 두는 젖바둑도 아니고 맞바둑으로 오전 전승을 자신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일 이제 대결은 뭐 바둑이나 또 뭐 인공지능의 역사에도 뭐 하나의 획을 긋는 거겠지만 드디어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의 이제 첫걸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No, we do not know who will win, but we know that at the end, humans will be smarter, that the world will be a much better place. 그러나 실제 뚜껑을 열어보자 인공지능 알파고는 사람보다 많이 앞서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바둑을 정복했습니다. 직관이 필요하고 모양이라 부르는 형태가 있고 멋이 있고 맛이 있다는 바둑이 승리를 위해 학습된 인공지능 알파고 앞에서는 초라해졌습니다. 감정 없는 승부사, 포커페이스의 실력자처럼 알파고는 자기의 길을 뚜벅뚜벅 갔고 그 앞에서 이세돌 구단은 작아졌습니다. 인간의 연속 패배, 혹자는 인간과 미래 기계 문명의 싸움으로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마지막 180수로 알파고 하변의 집을 무너뜨리자 모니터에 조그만 창이 떴습니다. 제78수 신의 한 수를 통해 연패를 끊고 거둔 이세돌 구단의 승리는 그만큼 감동이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거치며 더 강해진 알파고는 커제 구단도 가볍게 제압하고 바둑계를 떠났습니다. 바둑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인류에게 공헌할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For making our phones smarter, to helping scientists solve some of the world's biggest challenges in healthcare and other areas. 바둑이 저변부터 진짜 바뀌기 시작한 것은 알파고가 나온 뒤 1년 2개월 뒤부터입니다. 2018년 5월 페이스북이 또 다른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 엘프고를 공개합니다. 누구나 괜찮은 그래픽카드를 탑재한 컴퓨터가 있다면 직접 인공지능을 통해 바둑을 배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많은 기사들이 인공지능과 직접 바둑을 두거나 복기를 하면서 인공지능의 사고 체계와 수법을 배웁니다. 복기하면서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나쁜 수였는지를 금방 판단하게 됩니다. 대국이 없는 날에는 하루에 10시간이나 인공지능으로 바둑을 공부하는 기사도 생겨났습니다. 두고 나면은 평범한 수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평범한 수를 계속 찾아나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AI가 또 평범하면서도 잘 두고 그게 실전에서는 안 보이지만 나중에 복귀할 때 보면은 참 평범하고 쉬운 수인데 이게 쉽게 잘 둔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어려워서 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인공지능이 나온 뒤로부터는 좀 답을 알려주니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중반부터 이제 우세를 잡았을 때 정리하는 그런 기술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흑번이나 백번으로 둘 때 정해놓은 포석을 이제 있기 때문에 그냥 거의 그렇게 두기 때문에 포석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당하지 않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중반이나 중반 전투 쪽에서는 약간 그렇게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그 포석 보완하는 점이 바둑 성적 좋아지고 있는 거에 좀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흑을 잡을 때, 백을 잡을 때 정해놓은 포석이 있다는 말은 초반 포석이 더 단순해졌다는 반증입니다. 바둑의 수준은 높아진 것이 분명하지만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바둑의 길은 좁아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양성이 줄었습니다. 실력은 올라갔지만 특색이 줄어든 이른바 상향 평준화입니다. 초반 30수, 50수를 거의 외워서 두다시피 수학 공식처럼 외워서 두다시피 하는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도 이제 언젠가는 다시 이제 승부로 컴백을 할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떤 수를 두더라도 사람이 보기에는 만만치 않다 그런 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어딜 둬도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았는데요.
인공지능이 나오고부터는 조금 네, 퍼센티지로 확률로 그게 다 나오기 때문에 좀 인간이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네, 이 수는 별로 좋지 않은 수라고 확신을 가지고 둘 수 있기 때문에 좀 선택의 폭이 좀 좁아진 네,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이세돌 구단은 인공지능 알파고로 뜨고 인공지능 엘프고로 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파고와 대국하기 전 1년간 승률이 66%, 알파고 대국 이후부터 엘프고 공개까지는 100승 41패로 승률 71%. 그러나 엘프고 공개 이후 1년간은 32승 36패로 승률이 48%로 추락합니다. 바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 알파고와의 대국 경험으로 이세돌 구단은 승승장구했지만 인공지능 학습이 보편화되자 고유한 경험은 곧 희석되어 버린 것입니다. 많은 기사들이 인공지능과의 학습을 통해 실력이 강해졌습니다. 반면 이세돌 구단은 바둑의 길을 오히려 좁게 만드는 인공지능 학습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네, 이세돌 사모님은 좀 뭐랄까요, 좀 인공지능을 공부하시는 게 좀 네, 바둑이 재미가 없어진다고 해야 하나요? 좀 네, 그렇다고 생각하셔서 좀 많이 좀 멀리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프로 기사들이 쓰고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3가지. 모두 조금씩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엘프고는 좀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좀 약간 허세 있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이 확률도 좀 과하게 쳐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이 느끼는 체감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뭐 인간이 느끼는 체감은 뭐 6대4, 7대3 정도면 AI는 뭐 8대2, 9, 그러니까 엘프고는 8대2, 9대1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약간 저희들이 볼 땐 좀 약간 뻥튀기 된 느낌으로 이렇게 줘서 사실 그게 인간의 체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감각이나 이런 멋 같은 거를 볼 때는 엘프고고, 그다음에 이제 안정적인 건 릴라제로고, 요즘 좀 미니고는 그래도 세련된 느낌의 흰바둑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해서 각각 이제 거기서의 좋은 점을 좀 찾아내면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드 바둑 팬이라면 실리파, 세력화와 같은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다케미아의 우주류, 조치훈 구단의 지하철 바둑이라는 말도 기억한다면 진짜 올드한 바둑 팬일 것입니다. 과거엔 대마 킬러 갓도 마사오, 형세 판단과 끝내기의 달인 이창호 구단, 공격력의 대가 유창혁 구단 등과 같이 넘치는 개성으로 세계 정상에 서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등장 이후 세계 최강자의 조건은 달라졌습니다. 개성은 없어도 되지만 약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바둑의 개성을 지워버린 셈입니다. 다케미아 구단 같은 경우가 80년대 후반부터 우주류라는 독창적인 자기만의 특색, 자기만의 바둑을 가지고 세계 무대에서 우승도 여러 번 차지하고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기사인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바둑만 두어서는, 그런 바둑을 쭉 두어서는 세계 무대에서 예전만큼의 성적을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금방, 그리고 같은 바둑을 계속 두게 된다면 금방 다른 이 기사들에게 그 파해법을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좀 그 우주류를 어떻게 대처할지가 정답이 바로 나오니까요. 다케미아 구단도 그렇지만 고바야시 구단이나 조치훈 구단의 실리 바둑, 그리고 선실리 후타게 바둑이라든지, 또는 유창혁 구단이나 가토 마사오 구단 같은 공격을 위주로 하는 바둑, 또 이창호 구단의 끝내기, 형세 판단,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그런 하나의 장점 그리고 하나의 특기를 가지고 세계 무대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초일류 기사가 됐다면, 지금은 모든 면에서 초반, 중반, 종반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어느 하나라도 좀 모자라거나 하면 그 위치까지 가기가 좀 어려워졌고요. 모든 면에서 균형 있게 모든 것을 다 잘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남들과 다르게 자기만의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실수가 없어야 되고, 훨씬 더 예전보다 경쟁도 치열해졌고, 바둑 내용에 있어서도 요구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과거 리나이펑 구단은 석점 정도 놓는다면 바둑의 신과도 두어볼 만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커제 구단도 중국의 인공지능 죄이에게 2점을 깔고 졌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석점을 깔고 지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넉 점을 물어봐야 하는 시대가 됐나 하는 씁쓸함이 생깁니다. 4점에는
내점에는 할 수 있을 거야. 또 근데 또 지난 다음에는 또 모르죠. 네. 알파고가 나온 이후에도 또 그 중국의 그 죄의가 세진 다음에도 사실 2점 이상은 안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불과 뭐 한 1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이미 지금 이제 석점에 패한 기사도 나왔고요. 사실은 그렇죠. 뭐 얼마나 저희가 단언을 할 수 있을지 이미 인공지능한테는 저 아직 사람이 지려면 몇십 년 걸린다고 한 게 불과 3년 전 알파고 나오기 전인데 뭐 석점에도 이미 뭐 패배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좀 단언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인공지능은 바둑에게 많은 것을 안겨줬습니다. 사고의 폭을 넓게 했지만 실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좁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바둑의 개성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아쉽습니다. 실력이 좋아졌어도 다 고만고만한 포석으로 바둑을 시작한다면 개성이 넘치는 특이한 포석에서 느낄 수 있는 맛과 멋은 이제 옛날 바둑 기보에서나 찾아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질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에게 질 수도 있는데 바둑의 아름다움 또 인간의 아름다움을 컴퓨터가 이해하고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둑의 값어치는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인공지능이 바둑에 미친 영향을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기사들의 다른 대답이 그것을 시사해 줍니다. 바둑에서 인공지능은 훌륭한 선생님이다. 바둑에서 인공지능은 선물이다. 바둑에서 인공지능은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게 하는 괴물이다. 인공지능은 물음표다. 이게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바둑 실력이 많이 향상되고 또 바둑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고 또 많은 바둑 기사들의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있지만 이게 앞으로 좋은 쪽으로 많이 발전이 될지 또는 이게 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직은 좀 미지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물음표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둑의 신처럼 여겨진 알파고의 등장 이후 인공지능은 바둑 외에 많은 분야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 지금도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러나 사람의 존재 너머에 있는 어떤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할 수 있지만 또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빠르고 효율적인 것 앞에서 느림과 잉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주 인간적이라고 평가받는 날이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YTN 김노문입니다.